의문에 의해 자, 거기 의문에 의해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볼 텐데 먼저 1번 개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뜻을 구별해주곤 있지만 뜻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뜻 부분보다는 소리 성질 자체가 중요하다. 파트는 뭐 그런 정도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종류로 갈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분절 의문이 있다. 자, 분절 의문은 의문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눌 수 있는 것이 분절 의문이죠. 분절 의문.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을 분절 의문이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도 한다. 있죠? 글씨 왜 이렇게 못 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분절 의문. 자, 우리가 이제 의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떠올리는 것은 분절 의문이고요. 자음과 모음 같이 나눌 수 있는. 근데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따로 떼낼 수는 없으나 그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단위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 하면 눈을 길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내리는 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짧게 하면은 그러면 사람의 신체 기관 눈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눈 같은 경우에는 눈 길게 발음하고 이거는 눈 짧게 발음하는데 물론 이거 우리가 지금 막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길다와 짧다는 이 글자에서 따로만 떼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두 동의하는 것은 장단.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강약이나 그 다음에 고저 같은 거, 높낮이 등.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운소라고 해요. 그래서 음운이라는 저 용어 자체가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뭐냐면 최소 대립상이에요. 최소 대립상은 뭐냐면 한 개의 음운만 다른 단어의 쌍입니다. 자, 다시 최소 대립상은 한 개의 음운만 다른 단어의 쌍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고3인데 최소 대립상이 있냐 아니냐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최소 대립상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수능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최소 대립상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주는 음운들을 골랐을 때 모음에 대한 거, 모음표에서 이제 뭐뭐 있는지 뭐 고모음이 몇 개 있고 저모음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 하나 있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건 너무 눈에 잘 보이고 조심해야 될 거는 비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이 다른 단어의 쌍도 최소 대립상이 된다라는 거. 아까 쌤이 했던 눈 있잖아요. 그 눈 길게 하는 스노우랑 눈 짧게 하는 아이랑 얘네들도 최소 대립상이다. 장단차를 갖고 있어도 최소 대립상이다. 왜? 한 개의 음운만 다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 개념 어렵지 않고 무엇이 차이 나는지 그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네 번째. 변이음. 음운은 사실은 이제 나라마다 조금 비슷비슷한데 이제 그러니까 구강 구조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발음 환경 차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이제 음운체계 차이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변이음의 이제
정확하게는 뭐냐면 개념은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서로 다른 소리이며 한 음운에 속한 소리입니다. 자,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서로 다른 소리이며 한 음운에 속한 소리가 변이음인데, 자, 말이 길고 어렵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고기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을 우리는 하나의 음운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앞에 있는 고기의 고는 얘는 뭐냐면 얘는 무성음이에요. 정확하게는 무성파열음이라고 하는데 울리지 않는 소리예요. 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기는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울림소리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유성파열음인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파열음은 울림이 조금 관여돼요. 그래서 얘는 발음이 고, 얘는 기예요. 고, 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르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뭐 엄청나게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보면 달라요. 고 하다음에 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다른 뭐예요? 소리예요. 서로 달라요. 이 둘의 소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써요? 음운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에?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해요. 요 개념인 거죠. 이렇게. 근데 서양은 저게 또 돼요. 서양은 무성파열음, 유성파열음 구분을 해서 무성파열음은 이제 무성파열음 기역에 가까운 건 K, 유성파열음 기역에 가까운 건 G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서양 영어에는 무성파열음과 유성파열음의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어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참고 삼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운인데 서양에서는 음운이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불,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풀. 자, 우리는 얘네들을 다 서로 다른 음운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소리도 정확하게 다르게 뭐 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서양은 저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불은 비를 쓰고 풀은 피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무엇의 차이냐면, 이건 유성음이고, 이건 무성음의 차이예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이걸 예사소리, 이걸 된소리로 거센소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음운인 것이 서양에서는 음운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음운이 아닌 것이 서양에서는 음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음운 체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역대급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이제 기타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앞에서 봤듯이 G는 뭐다? 유성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초성에 나오는 기는 무성음인 거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발음이 틀렸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서양의 유성음과 비슷한 소리로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그죠? 근데 앞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얘가 무성음인 건 초성이라서 그렇고 얘가 유성음인 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서 그렇다. 그럼 앞에다가 뭐를 해주면 뭐 이렇게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모음을 하나 넣어주면 그러면 기타가 아니라 기타가 돼요. 기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얘는 뭐가 돼? 유성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 서양에서는 유성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초성의 파열음들을 어떻게 하면 서양에서처럼 유성음으로 발음할 수 있을까? 앞에다 모음을 하나 넣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거고요. 자, 음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의 음운 체계로 들어가서 혹시 여기 질문 있나요, 여기? 네. 그 다음에 음운 체계. 자, 음운 체계에서 자, 먼저 자음 체계부터 볼게요. 자, 국어의 자음 체계. 자, 자음은 보세요. 밑줄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밑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조음 위치 박스 하세요. 조음 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밑줄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에다 밑줄 조음 방법에다 박스 하세요. 그렇죠? 자, 이 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나뉘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 자음. 자, 표를 한번 보면 먼저 조음 위치가 있는데 조음 위치는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 먼저 첫 번째,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적어볼게요. 양순음이에요. 양순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뿌, 프, 무 이런 애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윗잇몸과 연관돼요. 윗잇몸에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도 있고요. 트처럼. 그 다음 윗잇몸 가까이 혀를 붙여서 내는 스 등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뭐냐면 치조음이에요. 치조가 원래 잇몸이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하게 치조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센입천장, 입천장이 앞에 딱딱한 곳에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치 등이 있는데 단단할 경자 써서 경국의 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 저 뒤쪽은 좀 말랑말랑해요. 뼈가 없어서 거기에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가 있는데 크 등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울 연자 써서 연국의 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청을 좁혀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목청은 목 후자 써서 후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인데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인 거죠. 그죠?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조음 방법. 그 밑에 보면 평음, 격음, 경음, 격음이 있는데 그 셋을 묶어가지고 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파열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파열음.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그것을 좀 살살 내면 뭐가 되고 예사소리가 되고, 그것을 좀 공기가 없이 빡빡하게 내면 된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세게 내면 격음,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순음의 파열, 이제 예사소리는 비읍, 된소리는 쌍비읍, 거센 소리는 피읍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조음에서는 파열음의 예사소리 디귿, 된소리 쌍디귿, 그 다음에 거센소리 티읕. 경국의음은 파열음이 없고요. 연국의음에는 예사소리 기역, 된소리 쌍기역, 그 다음에 거센소리 키읔 이렇게. 역시 후음에는 파열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평경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파찰음이에요. 파찰음. 자, 터트리면서 스쳐나오는 소리라는 건데, 파찰음은 경국의음만 있고요. 예사소리 지읒, 그 다음에 된소리 쌍지읒, 그 다음에 거센소리 치읒 이렇게. 파찰음은 이 경국의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 마지막은 마찰음인데 스쳐나오는 소리. 치조음의 마찰음, 그 평음에 이제 예사소리에 시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음 된소리로 쌍시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음, 격음, 경음 구분 없이 후음에 히읗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성음이라고 해요. 무성음. 오케이. 자, 적어보시고.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지워야 돼서. 자, 그 다음에 밑에 칸을 보면 비음, 유음이 있죠. 그죠? 먼저 비음. 자, 비음은 코를 올리는 소리인데 양순음의 비음은 미음, 그 다음에 치조음의 비음은 니은. 자, 연구개음의 비음인데 이응인데 얘는 어디서만? 종성에서만, 받침에서만. 초성에서는 글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흐를 유자 쓰는 유음이 있는데 유음은 치조음에만 존재하고요. 리을 하나. 그래서 얘네 둘을 묶으시고 얘네 둘은 뭐라고 하냐,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변이음에서 파열음의 무성음과 유성음 구분은 없는데 근데 자음 전체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구분이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대다수가 뭐다? 무성음이다. 자음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모음 한번 봅시다. 자, 모음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모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모음 체계 왼쪽에다가 먼저 뭐라고 쓰시냐면 모음이라고 하시고 땡땡 뭐가 없냐면 조음, 기관의 방해가 없는 것을 모음이라고 해요. 일단은 그렇죠? 왼쪽에다가 모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자, 조음기관에 방해가 없다라는 거 적어두시고 단모음 바로 가볼게요. 자, 단모음 체계, 자,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하고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거기 지금 단모음인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뭐라고 쓰느냐 발음시. 자, 발음시 혀의 위치, 혀 위치,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고정이라고 쓰세요. 자, 단모음은 발음시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고정된 거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분류표를 볼게요.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칸이 뭐냐면 혀의 앞뒤입니다. 혀가 앞으로 쑥 나와서 발음이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먼저 쑥 나오는 애는 전설모음이에요. 그냥 전설이라고만 쓰시고 전설모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전설모음엔 다 이가 포함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후설모음에는 자, 그 다음 뒤로 이제 쑥 빠지는 건 후설. 이렇게 후설모음엔 이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입술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칸 입술 모양. 자, 입술 모양은 거기 이제 쓰여져 있는데 입술이 평평하면 평순, 동그라면 원순, 다시 평평하면 평순, 후설에도 동그라면 원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 대각선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혀의 높낮이에요. 혀의 높낮이. 알겠죠? 자, 먼저 뭐가 있냐면 고모음이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서 쓰세요. 고모음 옆에다 뭘 쓸 게 있어서. 그 다음에 혀가 적당하게 내려오면 중모음, 맨 밑에 저점까지 내려가면 저모음이고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선생님은 후설부터 하는데 후설부터 평평한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인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가 없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고모음은 혀가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어서 입도 다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턱이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 모음은 오. 이제 발음해보면 오 내려가요. 원순 모음에서 저 모음은 없어요. 항상 원순 모음들은 입술이 동그랗기 때문에 턱을 저쪽까지 내리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저 모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무엇을 붙이면 되냐면 이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은은 이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를 붙이면 이를 붙이면 이를 붙이면 이를 붙이면 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좀 밀어서 쓰라고 했는데 얘는 입이 거의 다물어지네. 그래서 폐모음이라고 하고 저 모음은 개모음이라고 해요. 입이 벌어진다 해서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발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외는 사실은 왜 이러면 단모음이 아니에요. 단모음은 발음 시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러면 바뀌어요. 지금 뭐 마스크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각자 발음해 보시면 왜 이렇게. 그 왜 그러냐? 얘네들은 단모음인데 자, 그게 원래 발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발음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다음에 이거 불편하죠. 그들이 되게 거북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뭐 한 거냐? 허용한 겁니다. 자, 이중 모음 발음을 허용한 거다. 요렇게 적어두시고, 자, 이제 밑에다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 빈 공간에 쓰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모음의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는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이라고 쓰시고, 자, 그럼 이중 모음은 당연히 단모음과 달리 발음 시 혀 위치나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 발음 시 혀 위치, 입술 모양이 변화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볼게요. 자, 이중모음은 일반적인 이중모음은 대부분 반모음 플러스 반모음 잠깐 여기다가 괄호 열고, 반모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 성질은 모음에 가까워요. 즉 방해를 안 받아요. 아이고. 반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데 대신 얘네들 모음은 혼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면 어떻다?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글자가 아닌 이응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표기가 가능한데 반모음은 단독 사용은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방해가 없다는 측면은 모음하고 비슷하고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건 자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반자음이라고도 불렀다. 헷갈리니까 지금 반모음으로 통일한 거고요. 그 뒤에 단모음이 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고요. 이 반모음에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2계열이에요. 선생님 이걸 왜 제2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가끔 받았는데 그 음운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 이제 언어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서양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의 분류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2는 이제 우리 모음 이하고 발음이 거의 같은데 다만 반모음은 단독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단독 사용이 되는 이하고 헷갈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반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2 다음에 어떤 단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중모음이 있는데 제2 다음에 단모음 아가 오면 이 아를 빨리 했을 때 야, 어가 오면 여, 오가 오면 요, 우가 오면 유, 그 다음에 애가 오면 예, 그 다음에 애가 오면 예, 이렇게 되고요.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애. 다 반모음 다음에 단모음이 오는데 딱 하나만 단모음 다음에 반모음이 와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는 발음을 의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반모음 다음에 단모음 오는 걸 우리가 상향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의와 같은 애를 하향식이라고 해요. 하향식.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옛날 고리적 개념이라서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 계열이 있는데 W는 오, 우와 발음이 거의 같아요. 다만 얘네도 반모음, 단독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단모음과 헷갈리지 말으라고 위에다 이렇게 반음 표시를 해줍니다. 오 다음에 아가 오면 와가 되고요. 오 다음에 애가 오면 왜가 돼요. 우 다음에 어가 오면 워가 되고요. 우 다음에 애가 오면 왜가 돼요. 위에 7개, 아래 4개 해서 총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우리나라 모음 총 21개입니다. 있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상향식이랑 하향식을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네요.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의문체계에 대한 겁니다. 의문의 변동 한번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은 이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의문이 다른 의문이 되거나 아니면 탈락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생기거나 합쳐지거나 뭐 이런 의문이 변하는 현상 자체를 변동이라고 해요. 그렇죠? 변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 밑에 그 의문 변동의 개념 한번 보시면 의문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고요. 의문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돼요. 먼저 교체,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하는데 한 의문이 그와는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1번 교체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화살표 하시고 자, 어떤 거냐면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자리가 되겠죠? 콤마 자 얘는 일단 당연히 교체되니까 의문 개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의문 개수는 똑같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의문 개수 세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성의 이응 조심하시고 교체 현상만 일어났을 때는 의문 개수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체에는 동화 현상이 있고, 오케이? 동화 현상에는 이제 비음화 앞글자만 쓸게요. 유음화, 그 다음에 국외음화,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습니다. 모음 관련돼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조금 이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화 현상이 있고 비동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비동화 현상에는 뭐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된소리 대기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동화 비동화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밑에다가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앞부분에 좀 빨리 자, 음절은 글자를 말해요. 끝소리는 종성 받침을 말하죠. 그러니까 글자의 종성에 적용되는 규칙인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종성에서는 뭐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소리 나는 것 라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일단 기역 첫 번째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자, 우리 형식 형태소에 뭐가 있죠? 조사, 어미, 접사 등이 있는데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연음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 연음 현상은 뭐가 중요하냐? 얘는 뭐가 아니다? 변동 현상이 아니다.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밭. 자, 이렇게 혼자 이거 뒤에 이제 에라는 뭐가 와 조사가 오면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고요.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바태 이렇게 되니까 티읕이 위치만 옮겨갖고 얘는 원래 없는 애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연음 이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모음의 실질 형태소 면 당연히 적용이 돼요. 자, 모음의 실질 형태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옷 플러스 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오산으로 발음하지 않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오단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쉬워요. 음절 말. 자, 그 단어 혼자 있거나 그 글자 혼자 있거나 아니면 그 글자로 끝나거나 어떤 글자로 끝나거나 하면은 그 경우에서는 안 일어나요. 있죠? 오케이. 자, 음절 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옷 그러면 그냥 옷 이렇게 있죠? 마지막으로 자음합. 자, 뒤에 자음이 오면은요 역시 적용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 도 이러면 어떻게 되냐? 옷, 또 이렇게 되는데 뒤에 도가 또가 되는 거는 끝소리 규칙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되소리 되기 규칙이다. 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동화 현상이에요. 비음화. 비음화는 크게 비음화는 자, 우리 비음에 뭐가 있냐면 니은, 미음, 종성에서의 이응이 있죠. 그리고 화가 무엇이 되다, 될 화자니까 오케이? 비음이 되다. 그럼 비음이 아닌 애가 특정 조건에서 비음이 되는 건데 세 가지 예를 들어 기역, 디귿,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애가 초성,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자, 이응은 안 돼요. 왜냐면 초성에서는 이응이 비음이 아니기 때문에 초성에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기역은 이응이 되고 디귿은 니은이 되고 그 다음 비읍은 미음이 되는 현상. 이거 하나. 제일 중요한 현상, 가장 일반적인 현상 비음화. 그렇죠? 그 다음에 종성에 미음, 이응을 만났을 때 이때도 니은은 안 돼요. 그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그렇죠? 남누, 종노 이런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특이한 현상은 자, 이거 되기. 왜 니은은 안 되냐면 만일에 받침에 니은이 오고 리을이 오면 그때 유음화가 일어나서 그죠?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기역 다음에 리을이 오면 그러면 이응, 니은이 돼요. 그 다음에 비읍 다음에 또 리을이 와도 미음, 니은이 돼요. 이게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이 있는데 기역이나 비읍 다음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이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이제 특이한 형태의 비음화인데 왜냐면 비음이 없이 일어나는 비음이 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바뀐 니은이 이제 앞에 있는 기역이나 비읍을 이응이나 미음으로 유음화시키는 비음화시키는 두 번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겠죠? 좀 잘 보시고 네, 비음화는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음화. 자, 유음에 뭐가 있다? 리을이 있다. 자, 화는 역시나 되다니까 유음이 되다죠. 간단하게 니은 다음에 리을이 오거나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을 때 그때 둘 다 리을 되는 거 유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유음화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일반적으로 세 글자짜리 한자어에서 맨 끝이 리을로 맨 끝 글자가 리을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둘, 뒤에 하나 이렇게 뗄 수 있을 때 총 11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써봐야 어차피 지금 외울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시험 직보 때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예외만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의견,
란. 이걸 이렇게 딱 보면 의견할 때 니은 다음에 란, 리을로 시작하는 말이어서 의견란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자, 세 글자 한자어에 뒤에 리을, 자, 끝글자에 리을이 왔고 그다음 의견과 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 규칙은 아닌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더라고. 이러면 이제 의견란이 돼요. 있죠? 그다음에 공권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공권과 력으로 나눌 수 있고 공권. 자, 일단 이거는 된소리 대기 력 이렇게 돼요. 있죠? 그 외에 뭐 이번요, 구근요, 횡단로, 임진란 등등등 11개가 있는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날 아침에 가서 외워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예외가 있다까지. 자, 그런데 비음어, 유음어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조음, 위치는 변화하지 않아요. 있죠? 기역이 이응이 되는데 얘네들은 둘 다 연극예음.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이 되는데 둘 다 치조음. 비음이 미음 되는 둘 다 양순음. 이렇게. 있죠? 다만 뭐가 바뀐다? 조음 방법이 바뀌죠? 좋은 방법의 변화가 있다. 그죠? 오케이?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가 되고 니은, 리을도 둘 다 치조음인데 니은은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이니까 방법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그죠? 일단 네 번째. 국외음화 해서 국외음에는 지읒, 치읓이 있고 역시 화는 되다니까. 자, 지읒, 치읓이 아닌 애가 지읒, 치읓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지읒, 치읓이 아닌 애 뭐냐면 디귿, 티읕이에요.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면 그러면 지읒, 치읓이 된다. 오케이?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이 된다. 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얘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개념들인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실질 형태소 다음에 꼭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만 일어나요. 있죠?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났을 때는 안 일어나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밭,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밭은 실질 형태소고 이는 조사, 형식 형태소니까 그러면 밭이 이렇게 일어나요. 알겠죠? 그런데 별표 하나 하시고 예를 들어서 밭, 일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일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뒤에 실질 형태소가 왔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그러면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밭, 일이 되고 오케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 둘로 나눌 수 있고 합성어 앞에 받침 있고 뒤에 이가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니은 첨가가 들어와요. 밭일. 그리고 니은에 의해서 디귿이 뭐가 돼요? 반일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이 많이 다르죠? 뒤에 오는 애가 비슷해 보이는데 실질이냐 형식이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같은 동화라도 자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얘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모음 이가 국외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국외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소는 아닌데 고3이면 나올 만한 것이 이게 이제 국어사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가 국외음으로 완전히 국외음으로 인식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음에는 국외음이다 어떻다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지금은 이제 잘 거의 안 하는 얘기하는 개념인데
모음 이는 구개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개음이 없는데 구개음어가 일어나요. 얘가 구개음의 성질을 가져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얘네들은 조음 위치는 안 변하고 조음 방법만 변하지만 얘는 조음 위치. 디귿티읕은 치조음, 지읒티읕은 경구개음. 그죠? 그 다음에 조음 방법. 디귿티읕은 파열음, 얘네들은 파찰음. 모두 변화한다. 라는 거. 있죠? 그리고 리을.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많이들 틀려서 그런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발음 조심하시고. 발음 주의. 예를 들면 끝 다음에 이는 끝이가 맞아요. 이거 구개음이 일어나죠. 왜? 이 모음 앞이니까. 그죠? 그런데 끝 다음에 을이 오면 이건 끝틀이 돼야 돼요. 왜? 이 모음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끝을로 발음을 해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모음 역행동화, 이거 이제 5번까지는 아닌데 그냥 요렇게 떨어져. 별건으로 이 모음 역행동화. 에헤이.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동화 현상이라서 이 모음 역행동화는 이제 흔치 않은 모음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후설 모음에 해당하는 애 뒤에 이가 오면 그러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를 전설 모음화라고 또 합니다. 있죠? 예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기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고기 할 때 이가, 그죠? 이잖아요. 이. 그러면 앞에 있는 고는 얘는 후설 모음이죠. 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괴기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아기가 애기 이렇게 되는 거. 인데 이걸 왜 교과서에서 안 하냐면 얘네들은 아주 일부의 몇 개, 냄비, 멋쟁이, 댕기다 이런 걸 제외하면 다 비표준 발음이에요. 그죠? 사투리야, 사투리. 괴기, 애기 같은 거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괴기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다 비표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에서 다루지 않는다? 변동현상에서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 지금 별건으로 여기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나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별건으로 하나 더. 동화에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알겠죠?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순행. 순행은 앞글자 때문에 뒷글자가 영향받아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칼, 날. 그럼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칼날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앞에 있는 칼의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날의 니은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순행이 있으면 당연히 역행이 있을 것이고, 역행은 이제 뒷글자 때문에 앞글자가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밥, 물 이렇게 되면 밤, 물. 오케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밥의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호동화가 있는데, 상호동화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아까 그 비음의 세 번째 있잖아요. 대한 독립만세 할 때 독립은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일단 리을이 니은이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한번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더 영향을 주고 이렇게. 그리고 동화는
동화된 결과를 보면 얘네 둘은 바뀐 뒤에 리을 미음으로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동화라고 하고요. 네, 완전까지만 쓸게요. 완전 동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뀐 뒤에 성질은 비슷해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응, 니은. 그죠? 이런 걸 부분 동화라고 한다. 오케이. 네, 적으시고요. 자, 이제 교체의 마지막. 자, 교체의 마지막은 된소리 되기. 얘도 한자어로 경음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학생들이 오지게 헷갈려요. 무슨 화? 그럼 동화인가? 이렇게. 근데 이건 동화가 아니거든요. 비동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음화라고 요새 안 하고 교과서에서 된소리 되기라고 하고요. 간단해요. 예사소리가 그드부스즈 어떤 상황에서 된소리 되는 거예요. 끄뜨부스즈.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된소리 되기. 첫 번째, 모든 기역, 디귿, 비읍, 뒤.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끄뜨부스즈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어간 알죠? 동사형 형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니은 또는 니은으로 발음되던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리을 미안해요. 미음으로 발음되는 리을 미음, 뒤, 의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기역, 디귿, 시옷, 지읒만. 왜냐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만. 그래서 앉다, 앉고, 앉지 이런 건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피, 사동, 전미사. 어미가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죠? 기는 예외예요. 얘는 된소리 되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앉고 안기다, 신고 신기다 이렇게. 그렇죠? 피사동 전미사 기는 어간 니은 미음 뒤에 와도 된소리 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지만 어미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자어 리을 뒤의 디귿 시옷 지읒만. 그렇죠? 기역 비읍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1등, 발산, 발전, 절전 이런 식으로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은 일어나는데 기역 비읍은 안 일어나요. 뭐 발간, 그다음에 뭐 불번 뭐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나요. 그렇죠? 디귿 시옷 지읒만. 그다음 리을. 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중에 미래의 뜻을 가지는 리을이 있어요. 그 뒤에서 또 다 일어나요. 알겠죠? 근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갈 꽃, 할 바,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 리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다 된소리 되게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단어와 그러니까 관형어와 단어 뒤에 오는 체언, 단어와 단어를 끊어 읽을 때 그때는 된소리 되게 안 일어나요. 알겠죠? 연달아서 한 단어처럼 읽을 때에는 갈 곳, 할 바, 만날 사람 이렇게 일어나지만 얘네들을 끊어서 읽으면 갈 곳, 할 바,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난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교체 현상입니다. 여기까지가 교체 현상이고요. 자, 1번은 교체였고, 자, 2번 탈락. 자, 탈락은
아, 학교는 탈락이 먼저 나왔는데. 자, 편집점을 좀 잡아서. 아, 이것도 편집을 어떻게 하냐. 아, 2번 첨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첨가가 있습니다. 첨가. 자, 첨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첨가. 자, 없던 의문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 잠깐만요. 와우, 그렇구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첨가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첨가는 예를 들어서 A 잠깐만요. 뭐라고 했지? 자, A 플러스 B인데 A랑 B를 넣었더니 A, C, B가 되는 현상.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의문 개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그죠? 하나 늘어나요. 자, 그런데 다 늘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정말 정확하게 딱 늘어나는 현상 하나만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 거는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기억 1번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는 조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니은 첨가 보세요. 합성어. 자, 어근과 어간이 결합한 거. 나 파생어.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돼요. 한 단어면 안 돼요. 무조건 복합어여야 합니다. 한 단어면 안 되죠. 단일어면 안 돼요. 복합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어근이 될 수도 있고 접사가 될 수도 있죠. 하여간 앞말에는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돼요. 앞말에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말도 역시 어근이나 접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뒷말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뒷말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거. 자, 그렇게 저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무조건 니은이 첨가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음운 변동은 원래 사실은 효율적인 발음을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니은이 첨가된다고 비효율적이 되는 거라고 딱히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솜, 이불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어죠. 그 다음에 받침이 있고 이로 시작하고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솜니불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솜이불로도 발음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뭐가 더 효율적이냐 뭐 굳이 따지긴 어렵지만 하나라도 더 발음하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일어나냐면 발음의 효율성보다는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니은 첨가는. 알겠죠? 이거 옆에다가 바로 열고 의미의 명확성.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미의 명확성은 뭐냐면 이것이 자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면 의미랑 관련된 건 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합성어나 파생어다. 이렇게 라는 그런 구성을 좀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기억. 니은 첨가가 되고 저렇게 성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니은 첨가가 된 이후에 비음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음화 유도 굉장히 많죠. 비음화 유도 아까 했던 예를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알겠죠? 뭐냐면 밭일입니다. 밭일. 자 일단 합성어고요.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이로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애는 자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라서 뭐가 되고 밭 끝소리 규칙이 되고 그 다음에 일에는 니은청에서 밭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받침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일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비음화를 유도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서 한번 평가원에 문제 나왔다가 그 당시 수험생 박사를 내놨었는데 예를 들면 물, 약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러면
합성어고요. 앞에 받침이고 뒤에 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물약이 돼요. 자, 그런데 리을 다음에 니은이 오면 니은은 뭐가 되죠? 물약. 예외를 제외하면 다 유음어가 되니까 유음어가 적용돼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어때요? 요 얘 그대로 나왔어요. 물약 그대로 나오고요. 이 물약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물약에는 교체 현상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응 다음에 리을이네. 그러면 이거는 교체 없지 해가지고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건 아니고 많이들 틀렸는데 이건 니은이 첨가된 뒤에 리을로 교체된 거예요. 알겠죠? 중간 과정이 안 보입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이 안 보이니까 그죠? 끝소리 규칙된 거,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된 거 중간 과정 안 보이니까 최종 결과물에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음운 개수가 명확하게 증가하는 니은 첨가고 두 번째 음운 개수가 증가한다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현상.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쓰시고요. 자, 사이소리 현상은 복합어, 합성어나 파생어죠. 자, 복합어를 이룰 때 사이에 자 여기에 복합어에서 음운 첨가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원래 음운 첨가가 일어나면은 정확하게 개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운 첨가가 일어난 뒤에 어떤 특정한 일반적인 다른 표기 현상하고 결합이 되면서 애매하게 음운 개수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현상들이 사례들이 나타나요. 알겠죠? 근데 일단 하여간 음운 첨가 소리가 첨가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쓰는 대로 잘 쓰셔야 돼요. 기억. 이거 일단 앞말에 관계없이 자, 앞말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받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앞말에 관계없이 뒤에 예사 소리가 왔을 때 그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면 이건 어떤 음운이 첨가되어 일어난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선생님이 쓰는 대로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뭐 좀 이렇게 쓰다 보면 저게 뭐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돌, 담. 자, 앞에 받침이 있죠? 뒤엔 담, 예사소리죠?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돌, 땀 이렇게 나요. 알겠죠? 요거 자, 예사소리가 된 소리 된 거. 그 다음에 초, 불 하면 이제 받침이 없는데 뒤에 있는 불 예사소리가 뭘로 발음이 나냐면 초, 뿔로 나요. 있죠? 초, 뿔 이렇게 조금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일단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건 없건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나면 일단 사이소리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앞말이 받침이 없다. 모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뒤에 니은, 미음이 오면 그러면 니은 소리가 덧나요. 자, 니은이 덧난다. 예를 들면 자, 받침이 없습니다. 코 여기는 프린트에 뭐가 있죠? 오, 대박. 날 내가 은광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저 프린트를 이제 거의 외운 것 같아요. 이제 얘도 코, 날. 그러면 자, 코 받침 없잖아요.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날이 왔죠? 그럼 뭐가 되냐면 콧날이 돼요. 콧날. 그 다음에 티스, 다음에 몸 하면 인몸 이렇게 니은이 덧나는 거죠. 이게 좀 정확하게 음운이 첨가됐다 여기까지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역시나 앞말이 받침이 없어야 돼요. 앞말이 받침이 없고 뒤에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니은, 니은이 덧나요. 니은, 니은이 덧남까지 쓰시고 예를 들면 뒤, 일. 자, 받침이 없고 뒤에 이로 시작했죠? 그럼 니은, 니은이 덧나면 딘, 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깨, 입. 깨, 참깨 들깨 할 때 깨, 입 하면 발음이 깬, 닙 이렇게. 깨알같이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요. 그죠? 아, 선생님, 근데 너무 좀 뭔가 사례들이 다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해서 뭘 하냐면, 사, 이, 시, 옷, 표기라고 쓰시고. 자, 얘는 맞춤법이에요, 얘는. 알겠죠? 사이시옷 표기는 맞춤법이라서 의문 변동 현상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건으로 보셔야 되고요. 사이시옷 표기는 맞춤법인데 사이소리 현상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요. 자, 사이시옷 표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이제 조건이 한 몇 가지 추가가 되는데 일단 무조건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한자어끼리에서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아요. 알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지금 보면 이거 발음할 때 개수로 발음하잖아요. 개수, 수, 된소리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시옷 안 넣는 게 개나 수가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개수. 자, 일단 고유어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당연히 앞말에 뭐가 없어야 돼요? 받침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시옷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익숙해져. 촛불. 그럼 얘는 발음은 디귿이 되니까 촛불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콧날, 잇몸, 뒷일, 깻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는 좀 TMI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래는 고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즉 한자어끼리에서는 시옷이 표기되지 않아요. 이제 고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시옷이 표기되는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즉 한자어끼리 포함되어 있는데 한자어끼리 결합했는데 시옷이 적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누구한테 배웠어요? 차, 타, 고, 세, 수. 이거 너무 짧은데? 다시 미안. 차, 타, 고, 세, 수, 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찻간, 툇간, 곧. 잠깐만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없잖아요. 응? 자, 찻간, 툇간, 곶간, 셋방, 숫자, 횟수 이렇게. 찻간, 툇간, 곶간, 셋방, 숫자, 횟수는 다 한자어인데 이 6개에만 예외적으로 시옷이 들어가요. 딱 이것만 돼요. 근데 이걸 여기 앞에 뭐 하나 붙여서 뭐 전셋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돼요. 알겠죠? 딱 이 6개만.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알겠죠? 예. 사이소리 현상까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반모음 첨가예요. 반모음 첨가. 알겠죠? 자, 반모음 첨가는 뭐냐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연달아 나왔는데 갑자기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단모음은 그대로 단모음인 경우입니다. 근데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단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되어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은 그냥 그대로 되어라고 읽으면 되지만 이거를 아이 진짜 또 시작이야. 내가 다음 시간에 음료수 쏠게요. 괜찮아? 다음 시간에. 내 저번에 뭐 쐈지?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그럼 조교 오라고 해야 되겠다. 조교 오라고 해서 스타벅스 쏠게. 아니면 미리 사놓고. 변명 하나 해도 돼요? 이게 다 외워서 하니까. 하다 보면 속도가 때문에 그죠? 이렇게. 아씨 구차하다. 편집 좀 잘 잡아서. 자, 단모음과 단모음이 왔을 때 앞에 있는 단모음은 그대로인데 뒤에 있는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면 반모음이 필요하죠. 반모음이 첨가된 건데 예를 들면 되어의 표준 발음은 되어이나 이건 복수 표준 발음으로 되여로 발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피어 같은 경우도 단모음이 결합했는데 그냥 읽을 때 피어로 읽으면 되긴 하죠. 근데 이걸 피여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어라는 단모음이 여라는 이중모음이 되고 어라는 단모음이 여라는 이중모음이 됐을 때 자, 이때 반모음이 첨가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가는 일반적으로 음운 개수가 증가하는데 음운 개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얘는 전혀. 그죠? 그래서 반모음 첨가는 교과서에서 지금 거의 다루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알겠죠?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뭐 별건 아닌데 조심해야 될 거는 봐봐요. 피어로 발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고 피여로 발음하면 반모음 첨가가 된 거고 펴가 되면 이건 축약이에요. 셋이 다 다르다. 알겠죠? 오케이? 네, 반모음 첨가까지가 첨가 현상입니다. 다 적었나요? 스벅 뭐 좋아해요? 나 다음 주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면 되죠. 어? 제가 말하면 되죠. 뭐 좋아해요? 뭐? 저는 자반치. 자바치 프라푸치노 맞죠? 나도 그거밖에 안 먹는데 내가 스벅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애들 안 믿어요.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왜 된장 짓을 하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생겼죠 뭐. 스벅 매니아예요. 매니아. 스벅에서 살아요. 애들이 다 안 어울린다고. 자, 탈락. 자, 탈락을 한번 봅시다.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자,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 예를 들면 네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A 플러스 B인데 그냥 A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얘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음운 개수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감소하게 되고요. 자, 탈락 현상.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1번. 맞나? 1번.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중 한 개가 탈락하는 현상인데 겹받침 중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게 탈락할 때도 있고 뒤에 있는 게 탈락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인데 어디서 무엇이 탈락할지는 웬만하면 알려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리을이 탈락하지만 근데 기억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을 기억 뭐 읽다 이렇게 막다 근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거면 읽고 맑고 이렇게 가는데 또 흑같이 리을 흑이나 닭처럼 리을 기억으로 되어 있는 체어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도 흑과 닭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제에서 줘요. 그러니까 구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했던 뭐 닭. 발음이 어떻게 된다? 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리을 기억이 자음이잖아요. 근데 두 개니까 자음군, 물이 군자 써서 군이 되고 그 다음에 탈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단순해지죠. 자음군, 단순화인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음끝규에 포함돼요. 음끝규 현상이에요. 아까 선생님 음끝규는 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하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교체 현상이 있고 탈락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원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교체 현상이 있고 탈락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교체, 첨가, 축약, 탈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우니까 자음군 단순화라는 또 다른 용어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면 연음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형식 형태에서 을이 와요. 그럼 원래는 목, 슬이 돼야 되는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쌍시옷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교체. 목슬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연음 현상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똑같이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오면 적용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닭, 그다음에 알 이렇게 되면 달갈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다갈. 자, 실질 형태소니까 자음군단순 적용돼서 리을 탈락하고 기억이 넘어가서 다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북한이 이렇게 읽어요. 북한이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사실은 다갈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사이에 뭐가 있다? 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형식 형태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음이 되죠. 오케이? 근데 자음을 초성으로 하는 의는 발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의가 탈락을 해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빨리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달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걀이라는 표현을 쓴다. 북한 이거 안 써요. 달걀 뭔지 몰라요. 다갈 이래야 돼요. 내가 뭐 북한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알겠죠? 북한의 언어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봤어요. 다 까먹었죠. 자, 그 다음에 자음군단수는 그렇게 되고요. 네, 자음군단수나 그 다음에 자음군단수부터 얘기할 게 있나? 잠깐만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제 겹받침 중에 뭐가 탈락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도 예외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분명히 문제로 나오면 조항을 줄 거예요. 조항을 줄 건데 표준발음법 제10항에 보면은 뭐 기역 시옷이나 리을 비읍이나 이런 애들은 뭘로 발음한다 이렇게. 다만 뭐 어간의 경우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모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때는 기역이 탈락한다. 읽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예문 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 탈락. 자음 탈락이 있는데 자음 탈락은 크게 두 가지. 리을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이 있어요. 오케이.
리을 탈락은 어간의 리을이 특정한 어미, 뭐 오나 니 등에서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는 것을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리을 탈락은 말 그대로 리을이 탈락해요. 바로 예를 볼게요. 예를 보면 뭐 둥글다의 어간 둥글에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둥그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놀다의 어간 놀에 니가 오면은 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사례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표준 발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괄호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표기에 반영돼서 그래요. 자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 중에 유일하게 표기에 반영되는 애예요. 자음과 관련된 애 중에 유일하게 표기에 반영되는 애가 리을 탈락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예를 들어서 조타의 어간에 아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조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싫다의 어간에 은이를 결합하면 싫으니 이렇게 이 두 가지.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지금 얘가 어미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연음이 될 수 있어요. 어미는 뭐니까 형식 형태소니까 그죠? 원래 조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히읗이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이 안 돼서 탈락한 게 아니에요. 발음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모음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히읗이 발음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연음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 실은인데 예?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일단 이것도 역시 은이가 뭐예요? 어미잖아요. 그러면 히읗이 넘어가서 실흔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히읗이 탈락한 뒤에 실은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히읗이 탈락한 뒤에 남은 리을이 이제 옆으로 넘어간 거다. 요거랑 근데 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냐면 얘도 뭘로 볼 수 있냐면 자음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리을 히읗 자음의 물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얘가 없어지고 단순을 했으니까 장문 단순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몇 번 이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그 주변에 아는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딱 진짜 입장 차다. 어떤 입장으로 볼 거냐의 차이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히읗 탈락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어미라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도 일관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탈락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 자음군이고 자음군이 단순했으니까 자음군 단순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두 가지가 다 각각의 이제 근거들이 존재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먼저 우탈락. 너무 신기한 건 이거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탈락. 우탈락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푸다의 어간 푸에 어가 결합하면 퍼가 아니라 퍼가 돼요. 퍼. 밥을 퍼, 삽을 아니 흙을 퍼 이렇게 퍼. 우탈락. 그 다음에 으탈락. 자, 으탈락은 어간의 으가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쁘다의 어간 예쁘의 어가 결합하면 예뻐가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하도 많이 써서 인식을 못하는 으탈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어가 결합 아니 아가 결합하면 그러면 아이고 뭔가 담가가 돼요. 의가 탈락해서.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10명 중에 한 6, 7명은 담거로 알죠. 그죠? 비슷한 걸로는 뭐가 있죠? 자매품으로는 잠그다가 있어요. 이거는 잠가예요. 잠거가 아니라 의탈락이다. 담거, 잠거는 뭡니까? 그거는 비표준 표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잠구다, 담구다, 어간이 구로 끝나지 않으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잘 봐야 되는 동음 탈락.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들 중에 그 어간의 모음과 동일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등이 있어요. 어미들. 그 경우에 발음하기가 참 불편하여. 둘 중에 하나 어차피 같은 음이 반복되니까 탈락하는데 그 중에 제일 특이한 형태가 뭐냐면 얘예요. 얘.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결합하는 거. 우리 어미 아나 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잡다 잡아, 먹다 먹어, 좋다 좋아,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가다 같은 경우에는 가가 어간이 아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 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가라고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는 아를 길게 발음한 거지 아를 2번 발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 너 집에 가 이래야 돼요. 그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탈락해요. 가. 근데 이것도 약간 TMI인데 둘 중에 뭐가 탈락하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어미가 탈락한다, 어간이 탈락한다 되게 많은데 선생님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어간이 탈락한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가 합성어에서도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통사적 합성어는 어미를 갖춘 거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미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말은 항상 동사나 형용사는 어미를 갖추어 말한다라는 게 디폴트다. 이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가 탈락을 해버리면 어간 혼자 발음되는 거니까 그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차라리 어간에서 하나 탈락한다. 어간에서 탈락하잖아요. 얘네들 다 어간에서 탈락한 거니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렇게 딱 그렇다라고 이렇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서다의 어간 서에 어서가 붙는 거. 이것도 발음을 하려면 서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어서가 어떤 이제 인과관계를 드러낼 때 뭐 먹어서, 보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잡아서, 들어서 할 때 어서인데 서어서나 가아서나 이런 것들은 다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하나를 탈락해서 서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인데 여기 아직 진도 안 나갔죠. 진도 안 나갔는데 이게 옛날에 이게 은광이었나 숙명인가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 괜히 헷갈리니까 하지 맙시다. 아니 얘기만 하면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불을 켜다 같은 경우에 켜다의 어간이 켜잖아요. 뒤에 이제 당연히 어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켜어서 이렇게 안 해요. 켜서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동음 탈락이에요. 왜 동음 탈락이냐? 여하고 어하고 다르잖아요. 얘가 이제 반모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굳이 이거를 이게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은 이제 학교에다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수업하시기 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기억을 소환시켜. 그렇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 시험에 나와. 헷갈려요 그러면. 그죠?
굳이 이걸 소환시킬 필요는 없고 만일에 학교 선생님이 사례를 만일에 언급을 하시면 그 이제 선생님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걸. 이제 켜서가 만일에 사례로 나오면 그럼 선생님 이거는 이거 맞습니까? 라고 그죠?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질문. 네. 마지막. 축약입니다. 축약이 많아? 자, 축약은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있죠? 당연히 필연적으로 얘는 음운 개수가 감소합니다. 그죠? 두 개가 하나가 된 게. 그렇지? 보세요. 먼저 1번. 자음 축약. 자음 축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음 축약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다음에 히읗이 오는. 이렇게. 그러니까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있고, 그 다음에 초성으로 히읗이 왔을 때에는 얘네들이 합쳐져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막히다, 그죠? 그다음에 다히다, 다티다, 다치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잡히다, 잡히다, 그죠? 그다음에 젖히다, 젖히다 이렇게. 있죠? 이거 얘 두 개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얘 두 개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젖다, 젖히다 같은 경우 젖히다가 돼요. 오케이? 이거 왜 잘 봐야 되냐면 예전에 수능에 나왔는데 여기에 교체 현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되지 않나? 이거 되지 않나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지읒, 히읗이 만나면 바로 치읓이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저렇게 교체, 그러니까 끝소리 규칙에 축약에 그 다음에 국외음화에 이렇게까지 삥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요거 오케이? 이거 수능에 나온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데 닷히다. 자 일단 디귿 히읗이 합쳐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티다가 되고. 자 그런데 이 히도 넓게 보면 뭐예요? 이게 전미사잖아요. 전미사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는 아니지만, 오케이? 어쨌든 끝에 가는 모음, 그러니까 끝에 발음되는 이를 끼고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도 넓은 의미에서 무엇을 적용받는다? 국외음화를 적용받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티읕을 거쳐 국외음화 된다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어디 가면 맨날 헷갈리냐면 시험장 들어가면 헷갈려요. 시험장이 되면은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요.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이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내신. 뭔가 갑자기 감수성 터진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학교 처음 들어올 때 내신 시험 중간고사 진짜 잘 봐야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진짜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벌써 이제 10번째 시험. 그러니까 유의미한 내신 시험 마지막입니다. 그죠? 내년 이맘때는 코로나도 끝나고 놀러 가야죠. 대학 가서. 그죠? 자, 시험을 이제 많이 봐서 알겠고 또 마지막 시험이니까 유종의미를 거둬야 될 거고 뭐 그 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중요한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지 하고 이렇게 띡 보면 잠깐만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시험장에 들어서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냥 그렇지 그냥 축약되고 그냥 국외음화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이제 중간 링크가 사라진 상태에서 예민하게 보고 잘 맞춰야를 생각하니까 잠깐만 쟤는 2가 아닌데? 그럼 이거는 국영어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중간 링크를 알려드리는 거죠. 히 전미사입니다. 실질 형태소 아니라는 거죠. 형식 형태소 고요. 그 다음에 이로 끝나니까. 오케이? 이라는 발음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넓은 차원에서 무엇을 적용하는 걸로? 국영어를 적용하는 걸로 포함시킵니다. 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두 개의 사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히읗이 먼저 오는 경우. 오케이? 히읗으로 끝나는 말은 다 동사 형용사인데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는 어미가 오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있고요. 이거는 키읔, 티읕, 치읓이 돼요. 알겠죠? 놓고, 좋다, 닿지 뭐 이렇게. 그죠? 살이 닿다, 닿지 뭐 이렇게. 이건 얘는 안 써도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모음 축약. 자, 모음 축약인데 모음 축약 네, 두 가지입니다. 모음 축약 이 모음 뒤에서 일어나는 거 알겠죠? 자, 이 모음 뒤에 아나 어가 왔을 때 뭐가 된다? 야나 여가 된다. 오케이? 저거를? 그래? 자, 얘 안 쓸 건데. 자, 쓰이어. 알죠? 어떻게 돼요? 쓰이어로도 하지만 쓰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학교 지금 자리에 기어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겨서라고 하나? 이게 이거긴 한데 이거 좀 학교에서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꽃이 피어 펴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오, 우 다음에 아, 어가 오면 와, 워가 되는 거. 알겠죠? 예를 들면 오 플러스 아서 하면 와서가 되고 그 다음에 배우 뒤에 어서가 오면 배워서가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이것도 모음 축약인데 TMI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 혹시나 이런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거 했던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게 이제 모음 축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뭘로 얘기하기도 하냐면 반모음화라는 설명을 하시기도 해요. 간혹.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이건 실제 나왔던 거긴 한데 이게 실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수능에서는 더 많이 써요. 오케이? 수능에서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모음 축약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교과서에는. 자, 무슨 얘기냐면 모음 축약의 경우 이 그 다음에 또는 오 또는 우가 반모음이 된다. 자, 이 오, 우가 반모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오, 우가 반모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봐봐요. 예를 들면 야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J 플러스 아고요. 그 다음에 여는 반모음 J 플러스 어라고 했을 때 이 이가 반모음 J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와 반모음 W 플러스 아고요. 그 다음에 워 반모음 W 플러스 어니까 오가 W로 우가
W로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수능 평가원에 나왔을 때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없던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음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 중에 원래 있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던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요런 설명이 원래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